자, 송 전 대표 이야기에 이어서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. 조국 전 장관의 친구다 이렇게 알려진 86그룹 운동권의 대표주자 가운데 한 명, 함운경 씨 얘기를 어제도 했는데요. 오늘도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. 함운경 씨가 그제 국민의힘 공부 모임에서 본인의 친구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날렸습니다. 한번 들어보실까요?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하고 대학 동기고 전 대학교 다닐 때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제가 군산에서 출마한다 보니까 출판 기념회에도 오기도 했어요. 죽창가를 부른다고 할 때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저가 미쳤나? 저것은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사인이거든요. 신호거든요. 반일 감정이나 반일 민족주의나 이걸 퍼뜨린 사람들이 누굽니까? 저희들입니다. 가장 쓸모가 있는 게 뭘까요? 반일 감정입니다.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82학번, 지금의 이 함운경 씨는 서울대 물리학과 82학번 동기죠. 서울대 동기. 그런 함운경 씨가 친구인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제가 조금 이상한가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다. 이런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. 박원석 의원님이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글쎄요, 함운경 씨는 사실상 과거에 예. 그 운동권 출신이긴 한데 이제 전향을 한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저 자리도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모임에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맞아요. 강연을 예, 하다가 공보 모임. 일부 저 예.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절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면 좀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초해서 풀었다. 그로 인해서 사실은 한일 관계가 오랫동안 꼬여 있었고 침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저는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근데 그 반면에 또 현 정부 들어서는 너무 이 한일 관계의 진전을 고려해서 우리가 예. 국익 차원에서 지켜야 될 점들을 지키지 못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정부다운 태도를 못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제 그런 점에서 좀 균형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조국 전 장관이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저런 걸 올렸던 거예요. 민정수석 시절에 저런 걸 올렸던 거예요. 민정수석 시절에. 적절치 않죠. 어쨌든 예.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이 예. 당시 한일 관계에 현안이 있다 하더라도 장가. 저런 내용을 올린다는 것은 자연인 조국, 대학 교수 조국이 올리는 건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 수석 비서관으로서의 처신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. 자, 이 조국 전 장관 얘기가 요즘에 여의도 정치권에서 계속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주제는 이런 것이죠. 조국 전 장관이 과연 내년 총선에 어찌할까?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. 오케이, 조국은 출마할 거야. 아니야, 반대. 아니야, 이런 의견도 있고요. 그 목소리가 잠깐만요.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2명. 반대하는 사람들, 민주당 인사들의 목소리 2명 이렇게 차례대로 등장할 겁니다. 들어보시죠. 조 전 장관 출마를 한다더라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반인간적이다. 조국 탓만 해가지고 무슨 해법이 생기겠습니까?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까. 새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. 없는 길인데. 그리고 조국 장관의 지역구는 저는 광주다.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 2심 재판에 전념하고 싶다. 정치적인 어떤 출마하냐 안 하냐의 주제의 대상으로 안 삼았으면 좋겠다. 신당 창당 얘기 나오고 다 그냥 허언이군요. 무슨 신당 정당이고 무슨 말 개똥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. 저는 출마 안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. 조국 전 장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. 다수의 민주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저렇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. 민주당 내에서도. 근데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출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죠. 53.1, 찬성한다는 의견은 33.7, 19.4%포인트 차이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네 분 함께 해주고 계신데 네 분한테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. 자, 네 분 중에 조국 전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서비스로 이 팻말도 하나씩 준비해드렸습니다. 들어주시면 돼요. 자, 조국 전 장관, 우리 네 분의 이 정치 전문가 네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자, O는 출마한다, X는 안 한답니다. 하나, 둘, 셋. 잠깐만요, 봅시다. 둘이네요, 두 분. 정미경 의원님과 박원석 의원님은 출마한다. 김유정 의원님과 송국권 평론가님은 X 안 한다.
예, 우리가 사전에 뭐 짜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. 참고로. 자, 김유정 의원님은 X 출마 안 한다? 예, 이거는 저는 저의 그 약간의 희망도 섞여 있는 그런 답변인데요. 예.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어허. 답변입니다.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그 출마 시점이 도래했을 때 그 총선 시점이 그때까지 조국 장관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네. 뭐 피선거권이 그때 법적으로 유효하게 본인에게 있고 또 본인의 출마 의지가 있다면 출마할 수 있는 문제이겠습니다만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전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허허. 그 민정수석 그리고 예. 이제 짧지만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으로서 음. 그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민주당이 일단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만 그 뒤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출마했을 때 미칠 파장은요.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선거, 중간 심판의 어떤 선거가 아니고 네. 조국 장관에 대한 또 다른 심판의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출마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. 그리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정미경 의원님은 좀 전에 오 드셨잖아요. 출마할 네. 것 같다. 오. 네. 정미경 의원님의 강력한 정미경 의원님의 개인 희망과 바람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? 아니요, 저는 희망하고 바람은 완전히 상관이 아니에요? 없고요. 예.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. 오. 왜냐하면 조국이라는 사람, 그러니까 네. 인간에 대한 인간 조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늘 틀리게 나갔어요. 아, 그래요? 제가 생각하는 어허. 예. 어떻게 그 생각하는 방향과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요. 드디어 그 딸의 문제가 나오고 아들 문제가 나오잖아요. 그럼 보통 부모는 아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나가요. 그러면 장관을 사퇴하거든요. 야. 예. 그런데 이분은 그냥 끝까지 가서 장관 하잖아요. 예. 그다음에 그 뒤로 이제 수사가 되고 재판이 되고 지금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책 쓰면 안 되는데 그럼 책을 써요. 이거 막 출판 반대로 기념회 뭐 이런 거 갔다. 예. 이렇게 지금 토크하고 막 다니시잖아요. 예. 근데 이거 아닌데 근데 막 해요. 근데 딸을 거기에 등장시키면 안 되는데 하면 등장시켜요.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네. 조국 전 장관은 출마하지 않아야지요.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저의 생각과 반대로 나갈 거기 때문에 예. 이 조국 전 장관은 출마할 거다. 저는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조국 전 장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.